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했던 말이 떠오르고 있나요? 아직 오지 않은 내일 걱정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게 웅크려 있나요? 저는 오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6세의 다국적 기업 임원이 된 남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회가 정의하는 성공을 완벽하게 손에 쥔 남자. 그런데 그 남자는 어느 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직함도 연봉도 안정된 미래도. 그리고 태국의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7년 동안.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운명은 그에게 또 한 번 잔인한 시험을 던졌습니다. 루게릭병. 몸이 하나씩 멈춰가는 병. 그런데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납니다. 이 한 문장. 저는 이걸 처음 읽었을 때 책을 덮었습니다.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은 이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의 마지막 책,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1961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비온 린데블라드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다국적 기업에 입사했고 26세라는 믿기 어려운 나이에 임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스웨덴 사회에서 그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책에서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모르는 번민으로 가득한 어린 중생이었습니다. 성공했는데 번민이 가득했다. 가진 것이 많은데 무언가 크게 부족했다. 세상이 칭송하는데 마음속은 공허했다. 저는 이 고백을 읽으면서 솔직히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낌,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알고 있거든요.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월요일 아침이 두렵고 원하던 것을 얻었는데 막상 행복하지 않고 바쁘게 살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바쁜지 모르겠는 그 감각. 비온이 겪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내가 추구해온 방향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좀 황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린 결정을 들었을 때 저는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상인가? 그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30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아무도 선뜻 내놓지 못하는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태국 치앙마이 근처의 숲속 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티코, 지혜가 자라는 법명을 받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마음을 보는 것. 우리는 이 17년이라는 숫자를 가볍게 읽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는 일을 17년 동안 한 분 계십니까? 지금 사는 동네에서 17년을 산 분은요? 17년이면 아이가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간입니다. 비오는 그 시간을 오직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온 46세의 비오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스웨덴 전역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으러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그의 책에 추천사를 썼고 이 책은 25개국에 수출되어 3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무언가 대단하고 복잡한 것을 가르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잊어버린 것을 다시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17년간의 수행이 가르쳐준 것이 뭘까요? 거창한 깨달음일 것 같죠? 철학도 교리도 아닙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토록 강력한지 지금부터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의 진짜 의미. 비오는 17년간의 수행으로 얻은 가장 소중한 성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 않게 되었다. 그게 내가 얻은 초능력이다. 초능력. 처음 이 단어를 봤을 때 저는 좀 웃었습니다. 명상 17년의 결론이 초능력이라니. 그런데 이 문장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로 초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6만 개의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대부분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사실이 되고, 내가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현실이 되고, 상황이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진짜 두려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이 사실입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욘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그 생각이 절대적인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모든 불안의 출발점을 건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감정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불편한 감정이 오면 피하거나 눌러버리려 합니다. 슬픔이 오면 무시하고, 불안이 찾아오면 바쁜 척하고, 분노가 올라오면 억지로 참습니다. 하지만 비욘은 달랐습니다. 그는 슬픔이 찾아오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녕, 슬픔이구나. 너는 뭐가 그렇게 슬프니? 그리고 그 감정을 온전히 느껴봤습니다. 싸우지 않고 친구처럼 맞이한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되십니까? 감정과 싸우는 사람과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 그 차이가 결국 하루하루 쌓여서 전혀 다른 삶을 만듭니다. 그리고 비욘이 가장 강조한 세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그 사람의 최선이다. 누군가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더 잘하지 못했냐고 탓합니다. 나 자신의 실수에도 타인의 실수에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그런데 비욘의 관점은 이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 마음가짐으로, 그 능력으로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더 잘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그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이었다. 이 관점 하나만 바꿔도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자기 혐오가 줄어들고 타인을 향한 비난이 연민으로 바뀝니다. 내가 틀릴 수 있고 저 사람도 최선을 다했을 수 있다. 이 두 문장이 공존하는 순간 싸움의 이유가 절반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책의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17년의 수행, 귀환, 강연, 전국적인 명성. 그리고 그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운명이 그에게 가장 잔인한 시험을 던졌습니다. 이걸 들으시면 잠깐 멍해지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루게릭병, 죽음을 대면하다. 2018년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ALS, 근위축성 측사경화증. 운동신경이 하나씩 꺼져가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말을 안 듣고 그 다음엔 팔이, 다리가, 결국엔 호흡까지. 현재로선 완치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비욘이었다면 17년을 버려가며 마음의 평온을 찾았는데 그 평온이 이 병 앞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비욘은 달랐습니다. 병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몸이 점점 불편해지는 상황에서도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는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유작입니다. 유언입니다. 병상에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직 제대로 살지 못한 날들이 더 아깝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따지기 전에 저는 이 말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2022년 1월 그는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납니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이것이 작별의 말이 아니라 증명이라고 느꼈습니다. 17년의 수행이 만들어낸 것, 평생에 걸쳐 쌓아온 마음의 근육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증명. 말로만 평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 스웨덴 전국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슬픔만이 아니라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한 감사가 섞인 눈물이었을 거라고.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승려가 될 것도 아니고 명상을 17년씩 할 것도 아닌데 이 사람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지? 딱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일 공들여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기. 비욘의 가르침은 출가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에 속지 않는 연습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상사가 내 말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발표를 망친 건가? 이번 평가가 걱정이다. 이 생각들이 빠른 속도로 이어지면서 불안이 시작됩니다. 비욘이 가르치는 것은 이겁니다. 그 생각들 앞에서 잠깐 멈추는 것. 그게 사실인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단 이 질문 하나가 불안의 사슬을 끊습니다.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생각에 자동으로 끌려가지 않는 것. 이게 훈련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을 환영하는 연습입니다. 불안이 오면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오는 감각인지, 몸의 어느 부분에서 느껴지는지.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감정과 싸우면 더 강해집니다. 인정하면 오히려 지나갑니다. 세 번째로 타인을 볼 때 최선을 가정하는 연습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 배신했을 때, 상처를 줬을 때, 그 사람도 그 순간 최선을 다했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이것이 그 행동을 용납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정 하나가 분노가 연민으로 전환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민이 관계를 살립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비욘이 17년 동안 숲속에서 발견한 것들이지만 사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도 연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오래 생각한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비욘이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이 책을 덮고 나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질문입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후회할 것 같습니까? 이 책이 남기는 진짜 질문. 비욘은 루게릭병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돈도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건넨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오늘 아침 느꼈던 햇살의 따스함,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평범한 저녁. 이것들이 진짜라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평범한 것들을 너무 자주 무시하고 살거든요. 더 큰 것,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을 향해 달리다가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실 겁니다. 비욘이 말하는 의식적 현존, 컨셔스 프레전스는 거창한 개념이 아닙니다. 밥을 먹을 때 그 맛을 느끼는 것,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판단하지 않고 듣는 것,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는 이 한 문장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만들어내는 것은 호기심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으니 상대방의 말을 들어볼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릴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책이 25개국에서 팔린 이유가 있습니다. 철학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문화가 달라서가 아닙니다. 불안하고 지치고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 이것은 국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욘의 이야기는 그 느낌에 가장 솔직하게 응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는 2022년 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합니다.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라는 한 문장과 그 문장대로 살다간 한 사람의 삶입니다. 저는 이 책을 덮고 나서 한동안 책상 앞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 창밖을 보는 것, 숨을 느끼는 것.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오늘 딱 하나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중 어느 순간에 생각이 많아지는 그 타이밍에 딱 한 번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틀릴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비욘 나티코 린데블라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건넨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조용하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욘과 비슷한 결을 가진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